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안녕하세요, 차나두 이시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과연 보증 끝난 중고 외제차 사도 될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증 끝난 중고 외제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씨는 어떻게 생각해? 보증 끝났으면은 별로 끌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이유가 있을 거잖아.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 하나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차를 뭔가 진짜 말 그대로 보증해준다? 뭐 그런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고쳐주거나 하니까 일단은 이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릴 거야. 보증 끝나면 중고 외제차는 사면 안 되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야 보증 끝난 중고 외제차는 싸니까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 근데 뭐 일단 아주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증 끝난 외제차는 사기에 정말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고차가 감가하는 시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0만 킬로가 넘었다든지, 보증이 끝났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디자인이 나와서 모델 체인지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단가를 세게 두드려 맞는데, 보통 외제차의 보증은 3년에 6만이야. 뭐 4년에 8만도 있고 5년에 10만도 있고, 그건 프로모션 기간마다도 다른데 보통 3년 6만이 평균이면 중고로 나오는 외제차가 보통 한 4년에 9만 킬로, 막 10만 킬로 지나. 보통 이렇게 10만 킬로 지날 때가 차량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4년에 10만 킬로 탔으면 아주 적당하게 탄 거고, 4년 전에 신차로 나왔던 모델이면 모델 체인지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외관적으로는 바뀌는 게 거의 없어. 조금씩 페이스리프트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러면 막 구형의 느낌도 안 난단 말이야. 근데 가격대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뭐 예를 들어 이 차, 이 BMW가 신차가 뭐 예를 들어 8천이다. 그럼 보증이 딱 끝나면 보통 한 4, 5천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보통 한 4, 5천대, 거의 뭐 50%에서 60% 가격 사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자, 그럼 8천짜리를 내가 50% 가격이 4천에 샀어. 근데 이제 보증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뭐 내가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무슨 고장이 딱 난다? 근데 수리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냐? 생각보다 여러분 수리비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엔진이 고장이 났어. 그래서 막 엔진 교체 비용이 1,000만 원이래, 1,500만 원이래. 이러면 큰 돈 딱 나갈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엔진이 고장나고 미션이 막 망가지고 이런 경우는 잘 없고,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뭐 DPF라든지 누유 뭐 이런 데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당연히 돈을 들여서 조금씩 고쳐서 탈 생각을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거든. 내가 중고차를 8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던 차를 4천만 원 절반 가격에 사서 맨날 기름만 넣고 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은 외제 중고차를 사면 안 돼. 왜냐? 돈이 이제 막 100만 원, 200만 원 수리비 들어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실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8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던 차를 물론 키로수를 좀 띄었지만 보증이 끝났지만 4천만 원에 사와서 많이 잡아서 1,000만 원 딱 쓸 생각하고 탄다 생각하면 8천짜리에 가치 있던 차를 5천에 타는 거잖아. 수리비 1,000만 나간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그러면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 4천만 원짜리 10만 킬로 넘은 중고 외제차 살 바에, 보증도 끝난 거 살 바에 차라리 한 4천 정도면 웬만한 국산차 신차급으로 풀옵션 비슷하게 가능한데 그거 사지, 왜 외제차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물론 성향 차이야. 민정씨 이왕이면 내가 이제 집을 산다, 한강이 보이는 여의도 아니면 뭐 용산 이런 데 내 집을 사고 싶어, 아니면 시골 논두렁이 보이는 어디 시골 깡촌에 내 집을 하나 사고 싶어. 전 무조건 한강.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한강이 보이는 그런 집에 사는 걸 꿈꾸면서 살 거란 말이야. 차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합리적인 소비는 신차, 국산차, 이제 막 나오는 거, 뜨끈뜨끈한 거, 옵션 좋고 빵빵하고 고장나도 수리비 걱정 안 해도 되고, 당연히 이런 걸 살 수 있지만 누구나 조금 더 좋은 걸 원할 수 있잖아. 조금 더 높은 데를 바라보고, 이왕이면 내 차가 그랜저보다는 벤츠 E클래스였으면 좋겠고, 아니면 벤츠 S클래스였으면 좋겠고,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중고랑 신차랑 가격이 비슷해. 근데도 왜 고민을 하냐? 당연히 민정씨처럼 이게 이제 고장나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감당이 어려울 것 같은데 무섭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국산 신차로 가는데, 근데 국산 신차 뭐 그랜저랑 뭐 S클래스나 E클래스 고민하셨던 분들은 차에 대한 눈높이가 좀 갭이 커. 내가 한강이 보이는 용산에서 집을 사고 싶은데 그렇게 꿈을 꾸다가 어디 저기 이상한 시골 촌에 빌라 뷰도 하나 없는 그런 걸 딱 살려고 하면 괴리감이 크잖아, 꿈꿔왔던 거랑. 그렇기 때문에 이 눈높이가 다르다. 근데 이제 차는 집이랑 다르게 조금은 용기 내면은 도전이 가능하잖아.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그래도 고민하다가 내가 그냥 그랜저 타자 했던 분들은 대부분 만족감이 낮고, 항상 내가 그랜저를 봐도 내 옆에
도훈이가 타는 E클래스가 보이고 아니면 기라기가 타는 S클래스가 보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아, 나 빨리 바꿔야겠다 하고 샀던 차를 얼마 안 타고 다시 중고 외제차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도 많아. 그래서 조금 뭐 용기가 물론 필요하고 물론 큰 돈이 깨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외제차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보증 끝났더라도. 그리고 진짜 수리비가 많이 안 나와. 내가 그때 한 5년 정도로 외제차를 탔었거든. 근데 한 2, 3년, 4년 정도를 1년에 100, 150 이렇게는 수리비를 지출했거든.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수리비로 나가는 돈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럼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만큼 높은 가치에 있는 차를 타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랜저 타고 소나타 타고 K5 타면 당연히 그것보다는 비용이 작게 나갈 수 있겠지만 줬던 만족감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외제차가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안 나간다. 그럼 유지비는 많이 안 나가냐? 유지비는 또 외제차가 아무래도 많이 나가요, 여러분. 당연히 그랜저 타는 거랑 그랜저도 유지비 많이 나가지만 S클래스 타는 거랑 E클래스 타는 거랑 유지비 차이가 많이 나지. 유지비 차이가 왜 나요? 이제 유지비 차이라는 게 이래. 차라는 거 엔진 오일 같은 거는 교환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 뭐 한 5,000km, 10,000km 주기마다 교환해줘야 되는데 그랜저가 오일 교환 비용이 7만 원이다. 그러면은 외제차는 12만 원, 10만 원 할 수 있단 말이야. 특히 뭐 E클래스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크게 가격 차이가 안 나지. 7만 원 대 10만 원, 한 3만 원 나잖아. 그러면은 뭐 꽤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만족감을 줍니다. 그 정도 유지비 개입을 생각 안 하고 외제차를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제 무조건 외제차라고 그럼 용기를 갖고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내가 아우디 끌고 갈 거야 아니면 레인지로버 타야겠다. 근데 보증 끝난 외제차 중에 가장 위험한 차들이 있거든. 그런 차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 18년 이전 모델의 미니 아니면 18년 이전 모델의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계열사에서는 뭐 이보크도 있고 벨라도 있고 차 많잖아. 그런 거 좀 피해야 되고 18년 이전의 아우디는 공포입니다. 공포. 개인적으로 너무 공포고. 대표님도 아우디 A8 하나 파셨다가 수리비 엄청 나오지 않으셨어요? 나 울었잖아. 집에 가가지고 내가 왜 아우디를 사가지고 이걸 왜 팔았을까. 그거 수리 고쳐놓고 팔았는데 팔기 전에 고친 비용만 한 250, 뭐 280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고객님이 나중에 구매해서 가신 다음에도 문제가 계속 생겨서 한 뭐 이래저래 해갖고 한 4, 500 더 깨졌지. 여러분 외제차도 18년식 이전에 뭐 아우디, 랜드로버, 제규어 아니 뭐 마세라티 특히 미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차들은 수리비가 좀 과도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아우디 A7 뭐 신차 1억 정도 하던 거 이제 한 5, 6년 지난 거 한 4천에 사서 수리비 한 1,000만 원 쓸 생각하고 만 탈 수 있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분들은 시원하게 구매하셔도 돼. 대신 이제 수리비 한 1,000만 원만 쓸 생각인데 한 3천, 4천 나가면 내가 진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고 차라리 주식이나 투자할 걸 비트코인이나 좀 사놓을 걸 그 돈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 차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는 타고 다니기 전까지는 몰라. 근데 이왕이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차를 많이 팔아봤을 거란 말이야. 웬만한 일반 딜러들 비해서는 뭐 한 3배, 4배 이상 많이 팔아봤을 건데 진짜 아우디는 팔 때마다 기억이 안 좋아서 좀 추천 안 드리고 그래도 뭐 사야 되는 분들은 좀 용기를 가지고 파이팅 항상 응원하겠습니다.